이러고 내가 찍거든. 그래서 항상 화면에서 이러고 나타나잖아. 이러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진로 탐색 학점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 또 여러분들의 선배 네 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1학기 동안 전공 동아리에서 사회복지과 아로새김 전공 동아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동아리에서는 주제가 이번에 뭐였더라 주제가 성인지 감수성처럼 장애 인지 감수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지 둔감한지.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에서 뭐예요? 이게 뭐가 쟤한테 피해를 내가 준 거야? 저게 무슨 피해야? 이게 이제 장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약하다, 이제 그런 비판하는 것처럼 전공 동아리 아로새김에서는 장애인지 감수성. 저게 무슨 장애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은 좀 더 펑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모든 것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거든. 선진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눈에 딱 보여야 돼. 팔을 못 쓰네, 다리를 못 쓰네, 뇌 수술을 받았네, 심장이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그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다, 대인관계 형성이 잘 어렵다, 그런 것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경미한 것도 장애로 등록을 해준다. 우리는 아직 경미한 거는 그게 무슨 장애까지 가?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둔감하다. 그래서 장애인지 감수성 그 연구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는 아직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했죠. 스타트를 못 했죠. 근데 현재 이제 진로 탐색 학점제 우리 여러분들은 주제가 디지털 속도가 느려. 네. 하루 종일 올라가네요.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연구, 이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계획 세워야 되는 게 연구 설계라는 걸 해야 돼. 네. 들고 있었더니 말랐어요. 연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사 연구 설계가 필요한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주제는 정했으니까, 그죠? 1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연구 방법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연구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지 연구 방법에서 연구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우리 진로 탐색 학점제는 현재 주제를 선정했고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선정을 위해서, 원래는 이제 주제 선정을 위해서 문헌 연구, 오늘따라 이렇게 안 나오니? 다 치웠어, 또 펜도. 네?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문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문헌 연구. 이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란 뭐를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그죠? 장애인지 감수성은 뭐를 장애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개념 정리 과정에서 문헌 연구에서 또 하나는 현황 조사를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지? 이런 문제가. 현황에서 이 연구와 관련해서 문제가 뭐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이제 우리는 잘 안 나오네. 심각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연구하려고 봤는데 안 심각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 있는지, 증가 추세에 있는지,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피해 상황도 누가 피해자고 그 피해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시비어하냐, 심각하냐,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대답도 좀 해. 네. 그래서 문헌 연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올려가지고 화면에 나오니 잘?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행 연구를 하는, 선행 연구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선행 연구가 뭐야? 대체로 논문을 찾는 겁니다. 어디 있어? 주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처음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처음 하는 연구는 힘들죠. 개념도 내가 세워야 되고, 뭐 조사할 게 많은데, 이 선행 연구의 논문을 찾아보면 기존에 이 방식으로 해서 연구를 이미 진행한 결과가 나와 있다. 결과에 보면 현황도 나와 있고, 심각성도 나와 있고, 피해 상황도 잘 나와 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논문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행조사에서 이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뭘 주로 봐요? 피해 상황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기사 검색을 합니다. 신문기사 검색을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뭐 그런 식입니다. 최근에 우한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좀 받아들이고 있는 코로나19 연구를 미국에 있는 대학 연구진이 재밌는 걸 조사했어요. 환자 수가 얼마나 늘었나, 언제부터 생겼나, 그거를 본 게 아니고 그 우한 병원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 주차 대수를 인공사진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계속 검색했더니, 우린 작년 11월, 12월에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작년 8월부터 주차 공간에 주차해 있는 차량이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증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설사나 감기 증상 검색이 작년 8월부터 그렇게 우한 지역에서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확산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규정을 안 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 방식들이 이런 논문에 나와 있다. 논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설문조사 방식도 나와 있고요. 연구에는 질적 연구 방식도 나와 있어요. 누구를 인터뷰해 본 결과들, 피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 하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또 가해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그 사람 하면은 이제 가해자의 특성들 막 나오죠. 프로파일러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도 나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논문을 검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논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주제가 좀 바뀌어 갈 수도 있어요. 좀 더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뭐를 연구할 것인가가 명확히 좀 바뀔 수 있어요. 문헌 연구 과정에서.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려고 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뭐야? 우리가 대답하는 거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뭐야? 정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란 뭐다라고 여기 써 있나요? 딱 써 있진 않죠. 그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할 때, 그래서
연구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인터뷰, 심층 그 인터뷰 연구를 할 것이냐. 연구 기간은 여러분들은 지금 1년 중에 1학기 때는 문헌 연구까지 하고 2학기 때 조사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서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 기간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보고서는 이제 그 조사 결과를 하는 거죠. 연구 방법에는 또 이제 리서치를 했던 인터뷰를 했던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도 같이 명시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로 분석할 거야? SPSS 프로그램으로 할 거죠. 그런 식이야. 대충 개념이 잡혀? 네. 그래서 얘가 잘 안 나오니까 연서가 갔다 올래? 색깔별로 다 달라요. 색을. 여기까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연서 오기 전까지. 오드리 헵번 질문해봐. 궁금한 거 없어? 질문 안 하면 오다리로 바꾼다. 오다리 헵번. 궁금한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서론을 작성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은 보고서 이렇게 조사했더니 인식 수준이 낮더라.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본론에서는 야 이론적 배경이 나오죠. 현황이 어떻고 가해자의 특성이 어떻고 피해자의 특성이 어떻고 니네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본론에서. 그러면 서론은 뭐야? 연구의 필요성을 쓰는 거죠. 보통 우리가 논문에 보면 한 3페이지 정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제 한 3분의 2페이지 써놨네. 좀 분량을 늘려야 되는데 보니까 많이 빠져있다. 서론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가 제일 골치 아프다. 근데 서론을 잘 쓰면 흐름이 있어요. 이제 알려주겠지만 서론이 잘 되면 각본이 잘 시나리오가 잘 짜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딱딱딱딱딱 진행이 되면 되는 거거든. 연구의 필요성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여러분들. 연구의 필요성 혹은 연구의 목적 뭐 이런 식이죠. 연구 목적 혹은 필요성 이게 쓰면 개념이 뭐다? 디지털 성범죄란 뭐다를 규정하는 거죠. 처음에 디지털 성범죄란 뭐다? 올 때까지 말로 디지털 성범죄란 뭐다? 근데 최근에 이 개념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이런 유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아니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현황과 피해자의 심각성을 노출시켜 주는 거야. 그런데 선행 연구를 찾아본 결과 아직도 이 범죄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식이 자기들이 가해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더라. 내가 뭐 무슨 죄를 졌어? 이게 뭐가 문제야? 쟤들이 알아서 진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잘 받아들이질 못하더라. 인식이 떨어지더라. 이건 문제다. 그럼 인식이 약한 인식이 뭐가 문제예요? 그런 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리에 침뱉기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 뱉었다. 근데 이거 뱉는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뭐 길거리 침뱉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 폭력이 매번 발생하는 거죠. 근데 폭력이 문제임을 알면 참 이거 범죄라고 그랬지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경각심과 그 자체가 예방이 되는 거죠. 아까 예방하고 싶다고 그랬죠. 인식 수준을 높여주는 게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조사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궁금하다.
모든 연구는 궁금해서 하는데 선행 연구 보니까 인식 연구가 몇 편 안 돼. 야, 이거 연구가 좀 많아서 누적된 어떤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가해자에게 보여주고 야 이거 문제라잖아. 피해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국민 여러분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논리적 전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조사해보겠다. 그래서 만약 인식 수준이 낮다면 기존 연구 결과들처럼 우리가 높을 리는 없죠. 예방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겠다. 인식 개선 활동이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 우리가 좀 제시해보겠다. 그게 이제 연구의 목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연구의 필요성은 이게 문제네. 최근에 이게 문제로 많이 급격히 언론에 많이 나와. 그래서 논문도 막 누가 쓰고 그러는데 아직 그 수준이 낮아. 나도 해볼래. 연구에 참여해볼래. 실제로 왜 안 했지? 연구해볼래? 이렇게 됩니다. 연서는 왜 안 오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돼요? 야, 디지털 성범죄란 이런 거래. 개념을 첫 번째 줄에 써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대. 현황. 그래서 이런 피해자도 나타난대. 근데 이렇게 심각하대. 근데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떨어진대. 이 인식이 떨어진 약한 인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대. 야, 이거 우리가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게 또한 사회 문제임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 하고 연구 찾아봤더니 이런 연구는 돼 있는데 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없더래. 그럼 우리가 대학생 연구 한번 해보겠다. 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그렇잖아요. 요번에 다 20대, 10대.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겠다. 밝혀보겠다. 제시해보겠다. 이런 논리인 거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선행 연구 목적 보면 논문 검색한 결과들이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사망하신 줄 알았어요. 이제 쓸 수 있어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거래. 이것도 개념을 어디서 찾냐면 논문에서 찾으세요. 개념 정리할 때 논문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현황 앤드 심각한 문제. 여기에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문제는. 근데 이 가해자들의 특성은 이런 게 있다. 인식 수준이 낮은 그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거. 랜드 피해자 특성. 여기도 이제 심각하대 하면서 여기다는 이제 피해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건 문제다라고 규정하면서 4번 안 보이겠지. 인식 개선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내 연구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야. 연구의 당위성. 옛날에 전쟁 날 때 어때요?
야, 니네가 전공을 안 바쳐서 우린 쳐들어간다. 명분이 필요하잖아. 임진왜란 왜 일어났어? 일본이. 결국 우리 조선 땅을 먹으려고 온 거지만 명분은 뭐야? 야, 우리가 명나라로 갈 거야. 근데 니네 땅 어차피 거쳐갈 수밖에 없어. 이런 거다.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근데 이 연구 니네 왜 하는데 이래서 하잖아. 이렇다잖아. 이게 심각하다잖아. 이런 특성들이 있대잖아. 이게 근데 이게 멈출 기미가 없다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밝혀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서론의 흐름은 그런 거야. 모든 논문을 찾아보면 이 연구는 이 주제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심각하다잖아. 너 호흡이 가빠서. 예를 들어 비슷한 연구들을 찾아보면요. 각도를 일로 좀 돌려줄래? 지울 수가 없으니까. 예, 카메라는 좀 이쪽으로 옮겨도 됩니다. 이거 어머. 네. 이쪽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번아웃에 관한 최근에 부산인가 어디에서 사회복지사가 얻어 맞았다잖아. 40대 남성한테. 도와줘. 네. 도와줘. 네. 내일 입금 된다. 네. 아직도 입금 안 됐잖아. 그게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 일을 계속 하는데 하기 위한 힘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이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한글로 소진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다 떨어진다. 나와? 네,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각도 잡혀? 네, 됐어? 이렇게 나오면 돼. 나오죠? 일하는데 너무 힘 다 뺏겨. 일할 의욕이 안 생겨. 이런 거야. 더 이상 일하기 싫어. 그러면 이 주제면 사회복지사의 번아웃이 뭐냐? 개념을 먼저 써주는 거야. 연구 필요성 서론에서. 그 다음에 번아웃 피해 사례. 피해 사례. 맞았대. 그래서 코뼈가 부러졌대. 근데 최근에 이 번아웃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대책을 요구했다네. 야,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겠어? 현장에서? 그건 너무 위험하다네. 그래서 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네. 이게 뭐야? 연구의 당위성이야. 이런 흐름이. 똑같죠? 개념이 이런데, 어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가 생겼다네?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네? 최근에 많아졌다네? 그 피해도 더 심각해졌다네? 현황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네? 이거 대책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야? 인식 수준이 떨어질수록 이게 더 문제라네? 뭐가 문제야? 뭐가? 무엇이 문제야? What is the problem? 이거는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야, 이 가해자들 특성을 보니까 이 가해자 특성 중간에 아무데나 하나 껴놓으면 되지만 이거 본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 가해자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네. 야, 니네가 임마 서비스 제공하는 공무원 내 세금으로 일하는 지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내 세금으로 일하면서 왜 서비스 개떡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가해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네.
공무원은 무조건 서비스를 줘야 되는 무슨 주종관계 같은 개념이 형성돼 있는 이걸 연구해 봐야겠다. 근데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니 이런 흐름인데 여기에다가 대책이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다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네. 그 중에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네. 내가 그래서 인식 조사 해보고 싶은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인식 연구는 여기 같으면은 번아웃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 인식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이렇다네. 우리는 그러면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내가 조사해보고 결과를 제시해보고 싶다네. 이런 식인 거죠. 흐름이 이해가 돼? 네. 괜찮아?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나갈 때 문 닫고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요즘 뭐라고 해서 그때는 훌쩍훌쩍 했는데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었다네. 그러니까 연구의 정당성을 서론에서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빠진 게 뭐야? 선행 연구 이 부분이 조사가 좀 부족했다. 선행 연구 부분. 그거를 좀 더 보완하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학위 논문 쓰는 수준까지 쓰긴 어려워. 니네 이제 1학년밖에 공부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다는 게 무리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도움을 계속 요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줘서 고맙게 생각해. 이해됐어요? 정규 수업도 안 오는 여러분이 비정규 수업에 이렇게 나와줘서 진짜 고맙게 생각해. 이 영상을 통해서 전공 동아리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걸로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거에 준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일단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를 책임지고 좀 조사를 해주고, 누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주고, 글빨이 되는 친구가 대신 내가 난 타이프 열심히 쳐줄게. 역할을 그렇게 좀 나눠야 됩니다. 전공 동아리 여러분도 여기 진로 탐색 학점제 친구들처럼 1학기 때 어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2학기 때 어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오케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 촬영은 전공 동아리의 요청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전공 동아리 아로새김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28분째입니다.